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주부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의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이런 저를 어떻게 핍박해왔으며 해코지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사연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임신한 아이를 어떻게든 지우게 만들려는 정말이지 미친 여자가 바로 저의 시모였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니었지만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점집 같은 거는 딱히 좋아하지 않아서요.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 들어보면 틀린 거 하나도 없어.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며 골칫거리들 싹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은 물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도 알려주신다니까? 잔말 말고 나랑 한번 가자. 가서 가족들끼리 운이 어떤지, 한 해 운이 어떨지, 새해는 운이 어떨지 이런 것들 다 듣고 나면은 마음도 든든하고 얼마나 좋니? 저는 그런 것보다 그냥 어머님이랑 같이 영화를 본다든가 쇼핑 같은 거 하면서 시간 보내는 게 좋아서요. 너 나랑 친해지고 싶다고 하지 않았니? 내가 설마 진우 친엄마 아니라고 무시하는 거냐? 아님 내 친아들이 말 못하는 벙어리라고 무시하는 거니? 그럴 리가요. 무시하다뇨. 어머님께서 친아들이나 다름없이 그이 돌봐오셨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아주버님도 힘든 상황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많이 존경하고 응원도 하고 있고요. 그런 애가 왜 나한테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굴고 거리를 두려고 그러니? 내가 좋아하는 걸 너도 좋아해야 나도 너를 이뻐할 거 아니냐. 그렇게 버리는 거 하나 없이 모든 걸 다 얻고 싶은 거야? 세상이 그런 이치로는 굴러가지 않는다. 어머님 말씀이 정 그러시다면 한번 얘기는 들어볼게요.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부족도 쓰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다 꼬박꼬박 지키고 해야 된다니까. 너 정말 마음가짐이 제대로 안 돼 있구나. 이 집안에 시집 올 때 내가 뭐라고 그랬니? 이 집안에 가장 돈 많고 권력 있는 거는 네 시아버지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나한테 있다고 하지 않았니? 설마 실질적인 권력자의 내 말을 무시하겠다는 거냐? 내가 네 결혼 생활 얼마든지 힘들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왜 몰라? 알겠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그래, 내가 성질이 좀 더러워서 그렇다. 이해해라. 그래도 내가 뒤끝은 없는 사람이잖니. 너 점집 순순히 따라가면 내가 너한테 맛있는 냉면집도 하나 소개시켜 주마. 내가 아무한테나 말 안 해주는 집인데 너 정말 횡재한 거다. 고마워요, 어머니. 여보, 어머님 때문에 나 힘들어 죽겠다. 정말. 왜? 엄마가 또 뭐 했어? 아니, 이번에는 점집에 따라가서 무당말 좀 듣고 돈도 쓰고 오라고 하시잖아. 부적도 사라고 하는데 이걸 거절할 수도 없고 정말 난처해 죽겠어. 엄마가 좀 유별난 데가 있어서 그래. 미신 같은 거 되게 좋아하고 돈 욕심도 많고 그래. 안 들어맞는다는 걸 분명히 알 텐데 재물은 좋다는 얘기 꼭 듣고 싶어서 가는 것 같아. 솔직히 그렇게 티나게 좋은 말만 해도 되면 나도 무당할 수 있겠다. 어머님, 그냥 듣고 싶은 얘기 해드리면 되는 거잖아. 하여간 고생이 많아. 아니, 그렇게 남 말하듯이 하지 말고. 나는 어머님이랑 잘해보고 친해지려고 그러는 건데 맨날 나랑 어울릴 때마다 자기 좋은 데만 가시니까 힘들어. 저번에 목욕탕 같은 거 갈 때도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 공간이라서 싫다고 그랬었거든. 그런데 억지로 우겨서 나 데리고 가시잖아. 오랜만에 뜨뜻한 물에 몸 지지고 좋았다며? 물론 그거야 좋았지. 물에 몸 녹이는 건 좋았지만 어머님이 때를 밀어야 된다면서 억지로 타월로 밀어대는 탓에 피부 다 벗겨지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당신도 봤었으면서. 정 그렇게 엄마 때문에 힘들면 억지로 해주지 않아도 돼. 그래도 당신 어머님인데 친해지면 좋지. 어떻게 그래?
엄마가 원래 좀 형만 더 아끼고 나한테는 차별 같은 거 해왔었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로 엄마한테 잘 보이고 그럴 필요 없어. 나도 엄마 반쯤은 남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정말이야? 나는 당신이 어머님이랑 되게 친하고 각별한 줄 알았는데. 왜, 저번에 아버님 생신잔치 때도 당신이랑 어머님 꼭 붙어 다니면서 서로 얘기도 많이 하고 하더만. 그거는 장단 맞춰준 거야. 엄마는 자기 자존심 세워주는 사람이면 다 좋다고 하거든. 그래서 형이 공무원 시험 준비 5년째 실패하고 있어도 그냥 언젠가 붙을 거라고 좋은 말 해주고 그냥 허허 웃으면서 칭찬만 해주면 돼. 당신도 이런 요령을 익히면 좋을 듯? 난 그런 줄도 몰랐네. 알겠어. 어찌 됐건 어머님 말씀 잘 듣고 이번에도 잘해봐야지. 참. 어차피 이 집안 실질적인 권력자는 엄마가 아니라 아빠야. 아빠가 한의원 운영하면서 우리 가족들 다 먹여 살리고 있고 엄마 용돈도 주는 사람이거든. 엄마야 뭐 주부로 평생 살아왔지. 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엥? 어머님 말씀은 본인이 실질적 권력자라고 하시던데 아버님이며 당신이며 아주버님까지 이 집안 남자들 자기가 다 휘어잡고 있다고. 그러니까 본인한테 잘 붙어서 떨어지는 콩고물이나 잘 주워 먹으라고.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한다. 엄마 이 집안에서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야. 경제권도 없고 전에 뭐 주식이니 괜히 하면서 투자하겠다고 아빠 재산 일부 맡아서 굴리다가 몇 번이고 말아 먹었었거든. 그런 일 있은 이후부터 아빠가 경제권 일절 안 주고 있어. 그래서 말만 한의원 남편으로 둔 사모님이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개털이라니까? 당신이 속았네. 크크. 어쩐지. 그래서 나한테 자꾸 계산을 하라고 하시고 지갑을 안 여셨던 거구나. 나는 어머님이 돈 모자랄 뿐이 아닌데 왜 그러시나 했지. 이제라도 알면 됐어. 적당히 거리 두고 필요한 만큼만 친해지면 돼. 아, 당신 말 들으니까 마음이 한결 놓인다. 그래,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안 그래도 당신 임신 초기인데 이럴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더라고. 건강 같은 거 잘 챙기고 알겠지?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2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런 임신을 놓고 가족들이 다 축하해주는 분위기였었지만 시어머니는 그렇게까지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았었죠. 친아들인 아주버님은 공무원을 준비한다면서 연애도 안 하고 집구석에서 박혀 있는데 저나 남편은 결혼까지 해서 아이까지 갖게 되니 마음이 불편한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나쁜 말을 한다거나 하지는 않았었지만요.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의 불편한 마음을 본격적으로 건드리게 된 문제가 시아버지의 환갑잔치 때 터지고 말았죠. 오늘 우리 가족들이 다 모였으니 내가 할 이야기가 있다. 먹으면서 편하게 듣거라. 모름지기 남자란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가져야만 진정한 어른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당연히 그럴 만한 능력도 가져야겠지. 당연히. 그래서 저 회사 잘 다니고 있잖아요. 형도 곧 공무원 시험 합격할 거고. 부모가 자식을 대함에 있어서도 존경의 마음은 필요한 법이다. 자기 분야에서도 본인 건사 못하고 있는 건 내가 남자로 인정을 해줄 수가 없다는 말이고, 당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조용히 있어. 사람 살리면서 번 돈 허투루 쓰지 않을 만한 사람이라야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말이니까. 그러려면은 결혼도 하고 자식도 가져야 한다는 뜻 아니겠냐는 거다. 솔직히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언제 하늘로 갈지 모르잖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미리 말해두는 거다. 조만간 변호사랑도 만나 얘기해둘 거고. 미리 말을 해두다니요,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은 많이 정정하신데. 그래, 면을 나가. 네가 하는 말도 틀린 건 없지. 하지만 준비해놔서 나쁠 건 없잖니. 그러면 가족을 가지는 사람들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주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당신이 그러면 우리 명재는 어떡하고? 아직 공무원 시험 합격도 못하고 결혼할 처자도 없는 상황인데. 내가 지금 당장 죽을 처지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더 노력을 해야지. 5년 동안 기다려줬으면은 많이 기다려줬어. 당신도 언제까지 애 감싸고 돌 생각만 하지 말고 애가 자립할 수 있도록 부모 역할을 하란 말이야. 부모 역할이 어떤 건데요? 당신처럼 애 보고 빨리 가정 가지라면서 윽박 지르고 가정 안 가지면은 돈 안 물려주겠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가만히 다물고 있으라니까. 당신 요즘 며느라기 데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기가 산 모양인데 용돈 모조리 끊고 집구석에만 박혀 있어야 정신을 차릴 거야? 당신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어디 이때까지 제대로 된 일이나 있고 말 못하는 명제에 내가 한의원에서 카운터라도 보게 하려니까 창피하다며 공무원 시험 보게 하겠다며 2년 내로 합격시키지 못하면 일하게 하겠다 해놓고 벌써 흐른 시간만 5년이야 5년. 알겠어요. 나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일단 조금만 더 우리가 천천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 아빠. 형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너무 갑작스러워서 받아들이기가 아직은 쉽지가 않네. 엄마 말대로 여유 있잖아. 우리 아빠 건강도 챙기면서 천천히 준비하자. 응? 바로 결정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하라는 거다. 나 죽기까지 시간도 한참인데 그동안 취직 못하고 결혼도 못하겠어? 나 원참. 그렇게 남편의 말대로 중재가 된 듯 보였었지만 이 일로 인해 시어머니의 안에 있던 재물에 대한 탐심은 본격적으로 점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동안 저에게 연락을 안 하고 계시던 시어머니는 어느 날인가 무슨 생각인지 저를 불러내더군요. 너 임산부가 가만히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몸에 더 해로운 법이다. 그러니까 등산 나랑 같이 가자. 등산을 가자고요, 어머님? 그래, 우리나라 보면은 산 좋은 데가 얼마나 많니? 가만히 있어봐야 애한테도 안 좋고 네 건강에도 안 좋아. 이럴 때일수록 더 돌아다니면서 운동을 하려고 해야지, 운동을. 어머님, 병원에서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임산부는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했어요. 뒷산 정도나 공원이라면 산책하는 것도 얼마든지 저도 찬성할 일이지만요. 등산은 아무래도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시험이 말에 반기를 드는 거냐? 임신했다고 지금 네가 나한테 유세를 부리는 거냔 말이다. 아니요. 유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어머님 말씀이 납득이 안 가서 그렇죠. 건강 돌보면서 조심해야 될 시기에 등산이라니 그게 웬 말이에요, 어머님? 그래, 네가 이 CM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겠구나. 오냐, 잘 알았으니까 너 앞으로 조심하거라. 어머님은 저에게 갑자기 등산을 가자고 하시는 등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후에도 몇 번 더 겪자 저는 어머님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여보, 아무래도 무서운 생각이긴 한데 어머님이 나 유산시키실 생각이신가 봐. 그게 무슨 흉한 소리야? 유산을 물려받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아. 어머님이 나보고 등산 같이 가자고 했었던 거. 그러고 나서는 별말 없지 않았어? 아니, 등산 가자고 한 거 내가 거절했었는데도 그 뒤로 계속 나를 찾으시네. 산 좋고 물 좋은 계곡 가자든가 국토횡단을 하자든가 스키장은 어떻냐든가 하면서 임산부들이 하면 안 될 것들만 자꾸 권하시잖아. 그래서 내가 위험할 것 같다고 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냐면서 오히려 역정이시고. 나 더 이상은 힘들어. 어머님 상대하는 거 너무 힘들어서 그냥 차단해버리고 싶을 지경이라니까.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할게. 아니, 어머님뿐만 아니라
아버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될 얘기인가 싶어. 원래 엄마가 자기 자존심이 강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억지로 계속할 때가 있어. 설마 당신 임신했다고 하는데 나쁜 생각하고 그러는 건 아닐 거야. 그럴까? 그럼 당신이 잘 얘기 좀 해줘. 나 너무 불안해서 그래. 그래. 엄마한테 내가 잘 말해볼게. 당신 몸 안 좋고 예민할 시기니까 배려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용돈 좀 더 챙겨주면 엄마도 좋아라 하고 받아들일 거야. 그러면 다행이겠지만, 설마 아주버님이랑 당신이 물려받을 재산 때문에 이러시는 건 아니겠지?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재물도 좋아하시고 돈 같은 거 많이 밝히신다며? 근데 아버님이 가정 이루지 않는 이상은 아들로 취급 안 하고 유산 물려주는 것도 차별 두겠다고 하셨잖아. 그 얘기 때문에 지금 이러시는 건가 싶어서 그래. 당신이 임신하고 출산까지 하게 되면은 아빠가 또 그런 얘기 꺼낼까봐 그런다는 거야? 그게 아니고서야 갑자기 이러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듣고 보니 당신 말도 일리가 있네. 물론 그런 내용을 아빠한테 말하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고려는 하고 있을게. 당분간은 엄마가 불러도 절대 따라가지도 말고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무시하고 있어. 알겠지? 절대 안정 취하고. 고마워, 여보.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포기하기는커녕 하루는 남편이 없을 시간에 맞춰 저희 집에 불쑥 방문을 해오더군요. 나다 아가. 문 좀 열어보거라. 어머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남편까지 출장 가서 없는 이런 새벽에. 내가 너한테 건네줄 것이 있어서 그래. 빨리 문 좀 열어보지 않고 뭐 하니? 어머님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지독한 감기 몸살에 걸린 상황이라서요. 어머님께서 옮으시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니? 얼마 전만 해도 멀쩡하던 애가 왜 갑자기 감기 몸살이라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님. 병원에서 며칠 격리 상태로 있으라고 얘기도 했었거든요. 남편도 지금 출장 간 상태인데 이것 때문에 하루 이틀 더 있다가 집에 들릴 거고요. 알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다음에 진우 있을 때 찾아오도록 하마. 우리 명재랑 같이 오면 너도 불만 없겠지? 불만이 있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야 언제든지 찾아오셔도 되죠. 그래, 나는 네가 설마 날 무서워해서 이렇게 문 잠그고 있었나 했지. 그게 아니라면 됐다. 내가 이번에는 넘어가는데 다음에 또 이렇게 심호문전박대하면 그땐 정말 가만히 안 있을 줄 알거라. 알겠니? 네, 어머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 조심히 돌아가세요. 남편이 없을 시기를 일부러 노린 것인지 우연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갑작스럽게 집에 찾아오는 시어머니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시어머니는 정말 아주버님과 함께 집에 방문을 해 오더군요. 남편도 함께 있을 때라서 저는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고 과일이며 먹을거리들을 내어왔는데요. 어머님은 방이며 집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본다면서 집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임산부가 건강을 잘 챙겨야 되고 방 청소도 잘해야 된다면서 잔소리도 많이 하셨고요. 하지만 눈에 띄는 이상한 행동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나랑 당신이 엄마를 오해를 했나? 그런 것 같아. 이번에도 그냥 집 방문이었으니까. 오해했던 거면 죄송해서 어쩌지? 당신이 지금 예민한 시기라서 그래. 관리 잘하면서 이제 얼마 안 남은 출산까지 좀만 더 힘내자. 참, 엄마가 뭐라고 그랬더라? 임산부면 위험하니까 청소할 때 주의하라면서 이것저것 말하던데. 임산부가 엎드리고 무릎 꿇고 이런 자세는 위험하다고 하셨어. 그래서 당분간은 침대 밑 같은 데는 청소하지 말라고 하셨지. 괜히 베개 같은 거 빤다던가 그러지도 말라고 하셨고. 뭐더라 또? 잠자리 환경이 바뀌면은 태아까지도 영향받는다면서.
그건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하네. 왜? 이상할 게 뭐야? 평소에 어머님 이상한 말을 워낙 많이 하시니까 이상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엄마가 그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는 게 그게 좀 마음에 걸리네. 당신이 어떻게 지내건 간에 그냥 내버려 두고 신경도 안 쓸 사람인데 잔소리를 해도 그냥 트집 잡기만 하지. 팁까지 알려주지도 않고. 그런데 이렇게 집에 방문까지 해가면서 알려주고 가는 것도 이상하단 말이지?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당신이 의심하고 무서워하는 것 같다고. 나 있을 시간에 이렇게 형이랑 같이 온 것도 이상하고. 엄마 원래 성격이었으면 이렇게 당신 배려할 사람 아니거든. 아무리 임신을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그럼 뭔가 있긴 있다는 거야. 당신 생각에는? 뭐가 있는지야 나도 모르지. 잠깐만. 근데 엄마가 침대랑 베개를 콕 집어서 얘기한 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혹시 카메라 같은 거라도 설치를 하셨나? 아니지. 그래. 무슨 일인지 알겠다. 남편은 뭔가 알아차렸다는 듯이 저희가 살고 있는 집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이지 충격적인 것이었죠. 세상에 이게 다 뭐야? 무슨 이런 일이 있어? 부적이네. 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부적이 원래 이렇게 살벌하게 생겼나? 무슨 용도로 붙여놓은 부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저주하는 부적 같은 게 아닐까 싶네. 이 집 인형도 딱 저주할 때 붙여놓는 용 같고. 저주하는 부적? 그러면 어머님이 나한테 지금 저주를 하고 있으시다는 거야? 세상에 기가 막혀서. 엄마 원래 이런 미신 잘 믿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당신이 애까지 무사히 출산하게 되면 내가 전 재산 다 물려받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원래 엄마가 망상도 좀 심한 사람이라서. 그럼 어떡해? 이거 이대로 방치하고 가만히 있을 거야? 아니, 아무래도 우리만 알고 있을 얘기가 아니야. 일단은 아빠한테 얘기할 테니까 당신은 절대 엄마가 불러도 나가지 말고 모른 척하고 있어. 왜 모른 척하고 있어? 그냥 이거 바로 다 얘기하고 어머님이 저지른 잘못 다 까발려 버리자. 엄마 따라서 나도 무당집 군데군데 돌아다녀 봤었거든. 그런 데서 일단 이게 저주하는 부적인지 아닌지부터 확인을 해야지. 괜히 어설프게 추궁했다가 빠져나가게 하면 안 되잖아. 나도 엄마,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 당신까지 해코지하려는 엄마 가만히 못 두겠다고. 그렇게 남편은 확실한 증거를 잡겠다는 말을 했고, 얼마 뒤, 시간이 흘러 아버님과 남편과 저는 카페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며느라가 네가 못난 시애미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미안하다. 아뇨, 아버님께서 사과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독단으로 그러신 건데. 그래, 아빠. 그리고 이번 일도 별 이상 없이 잘 넘어갔잖아. 니들 볼면목이 없구나. 내가 어쩌다 그런 여자를 들여서는. 그래도 내가 하는 말, 집안에서는 듣는 채라도 하고 잘 따르는 신용이라도 해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혼을 해야 되겠다 싶다. 이혼을 한다니 진심이야? 아빠 화났을 때도 이혼한다고 했었는데 그럼 엄마가 재산 자기가 상당히 가지니 뭐니 큰 소리 쳤던 거 떠올라서 결혼한 지 이제 거의 10년 다 되어 가잖아. 네 엄마나 명재한테 이미 떼어줬던 재산들도 있고 그것들 다 까먹었기 때문에 입증만 하면야. 내가 이혼한다고 여기서 더 잃을 건 별로 없다. 그리고 솔직히 너희들에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네 엄마 젊은 놈들이랑 바람나서 호텔 들어가고 별의별 짓거리 다 한 적도 있었고 내가 집안 시끄러워질까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증거들까지 다 있단 말이다. 세상에 아버님 그러면 이때까지 그런 걸 다 참으셨던 거예요?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셨겠다. 조용히 지내려는 마음에 참고 넘어갔었던 게 문제지. 내심 참아야지 하면서도 울컥울컥 화가 났었는데 그런 마음이 어쩌면 이번 유산 문제에도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구나.
언젠가는 반성하고 솔직히 털어놓겠지 하고 가정이라는 거를 이루면서 평온한 삶을 누리고 싶어서 참고 살았었던 거다. 그런데 참고만 있어선 안 될 사람도 있다는 걸 새삼 또 깨닫는구나. 결국 아버님과 저와 남편은 어머님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웠습니다. 이제 어머님은 실 끊어진 연신세가 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줄도 모르고 어머님은 제게 또 연락을 해오시더군요. 오늘부터 우리 집 와서 청소며 빨래며 밥 차리기 모두 네가 하거라. 청소며 빨래며 밥 차리기를 갑자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몸 조심히 하라고 하시더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거사. 너 진우랑 얼마 전에 병원 갔다 왔다며? 그래서 성별 얘기 듣고 나니까 딸이었다며? 네, 딸이었죠. 딸은 우리 집안에 있어선 안 돼. 이 집안 핏줄 물려받으려면 무조건 아들이어야 한다.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너 유산될 때까지 막 굴려주마. 어머님, 지금 임신해서 출산 앞둔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세요? 유산될 때까지 굴려주겠다니요. 농담이라도 말이 지나치시네요. 내가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괜히 딸 가져봤자다. 여자애가 커봐야 몸이나 함부로 굴리고 그러면 너만 마음고생이지. 그럴 바에는 사내 자식이 훨씬 튼튼하고 낫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아니면 애를 지우든지. 알겠어요. 어머니 도저히 안 되겠네요. 시아버지랑 그이한테 다 이를게요. 뭐 이르겠다니? 설마 너 이시모랑 아예 연을 끊겠다는 거냐? 그래, 이년아. 적당히 미친 소리를 해야 받아주지. 뭐 인연? 이게 낮부터 술을 처먹었나? 임신한 주제에 그래도 되는 거냐? 어디서 시어미한테 막말이니?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한테는 인간 대접해주고 싶지 않아서 그래. 이미 남편이랑 아버님한테 다 얘기했으니까 당신 대가 치를 준비나 하셔. 너 어디니? 내가 너 머리채를 쥐어뜯어서라도 정신 차리게 만들어줘야겠구나. 그래, 자신 있으면 집에 찾아오시든가. 시어머니는 분을 참지 못하고 저희 집으로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문을 연 시어머니가 보게 된 것은 잔뜩 화가 나 있는 저의 남편과 아버님이었죠. 진우, 네가 어떻게 여기에? 당신은 또 어떻게 여기에 있어? 둘 다 일하러 갈 시간 아니었어? 엄마가 집사람 핍박한다고 해서 바로 달려왔지. 아빠도 마찬가지고. 예, 네 마누라라고 감싸고 돌지만 말고 이 어미 말 좀 들어보거라. 글쎄 얘가 뭐라고 하는 줄 네가 알기나 하니? 닥쳐. 당신 같은 사람 엄마라고 불러주는 것도 이제 한계야. 아빠 이 여자 이대로 둘 거야? 이렇게 기고만장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말 가만 둘 거냐고. 홍혜원, 이 집 안에서 당장 꺼져. 네 아들 데리고 꺼지라고, 미친년아. 나는 이제 니들 가족으로 취급 안 하기로 했으니까. 당신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현모양처를 버리겠다는 말을 뭐 그렇게 쉽게 해요? 며느라기가 뭐라고 했길래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다 속고 있는 거라고. 이미 다 들통났어. 이 집안에 저주 부적 같은 것들 붙여놓고서 나랑 내 아이 해코지 하려던 거 다 들켰다고. 그것도 효험 없으니까 나 불러내서 아들이 중요하니 뭐니 헛소리 하면서 해코지 하려고 한 거잖아. 당신 속셈 모를 줄 알아? 이렇게 다 들켜놓고도 아직까지 할 말이 있어? 아니, 아가. 내가 무슨 의도로 그런 건지 말을 했잖니. 난 정말 좋은 뜻으로 그런 거다. 좋은 뜻이고 뭐고 간에 당신 같은 사람 이 집안에 필요 없으니까 꺼지라고. 난 네가 젊은 놈들이랑 바람났을 때도 참았어. 그런데 이제는 내 소중한 가족들까지 해치려고 했다 이거지? 여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당신이 우리 명제 챙기지 않겠다고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런 거잖아요. 가족이라며
가족끼리 왜 차별을 하겠다는 거예요? 밥버러지처럼 지내는 그놈, 내가 많이 참았어. 공무원 시험 공부한답시고 강의비며 교재비만 요구해댔지. 점수 보여달라니까 한 번도 보여주지도 못하고 그 녀석 PC방에 술집만 전전하면서 돈 쓰고 다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걸 알면서도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던 건 언젠가는 반성하겠지 생각해서야. 하지만 이제 선을 넘었으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네. 내 재산 한 푼도 줄 생각 없으니까 네 아들 데리고 꺼져.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호령에 기겁을 해서 울며 도망을 쳤는데요.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비싼 변호사까지 선임해가며 재산을 노렸지만 이혼 소송에서도 본인의 악행 때문에 얼마 재산도 건사하지 못했죠. 결국 시어머니였던 여자는 말 못하는 아들을 돌보면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해야 될지도 모른다든가 정신 차릴 테니 받아주라든가 하는 식으로 별의별 호소를 다 해오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기존에 잘 먹고 잘 살던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사치를 부리다 사채까지 쓰고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는 요즘이라네요. 본인의 욕심 때문에 아들까지도 인생을 아예 망쳐버리게 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